의료법 읽어주는 복쌤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10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읽기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개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폐업 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개설자는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단 말은 이제 주인이 대표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음에 우리가 신고했던 그 사람들에게 신고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개설 허가받는 것처럼 개설 신고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폐업하는 것도, 그리고 등록사항 변경, 그러니까 뭐 누가 인수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라는데, 여기서 보통 지체 없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보통 법적으로 2주 정도로 14일 정도로 봅니다. 주말이랑 상관없이 그냥 14일 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은 정도 기억인데, 이게 아마 숫자로 2주 14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혹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모인다고 했을 때는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지체 없이라고만 체크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시행규칙 제16조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보게 되면, 폐업, 등록사항을 변경하라는 사람은, 배차가 잘못됐네요. 자,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계속 등록증을 첨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이제 매매한 경우죠. 매도를 한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한 14일 이내에 다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개설 등록증, 그리고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양수 받은 사람은 자기도 조건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서류들이 일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지체 없이라는 내용이 14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만 좀 더 첨부되어 있었다라는 거 또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호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뭐 앞에 내용이랑 똑같고요. 앞에는 그 직업 기공소였고, 이번에 안경업소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과 2번, 3번 내용은 동일한데, 치과기공소냐 안경업소냐의 차이겠죠. 이거 안경업소겠고요. 물론 차이 정도 빼고는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 자, 다음에 이제 14조, 폐업 끝나고 이제 14조는 과장 광고 등의 금지입니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속에 유인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 부분은 나중에 벌칙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과장 광고해서도 안 되고, 고객을 알선해와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패키지로 여행 갔을 때 외국 가게 되면 뭐 쇼핑몰 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또는 뭐 대구 같은 경우에 단체 관광을 왔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경원이나 백화점, 안경원에 한 바퀴 돌게 하면서 쇼핑을 하게 하는, 그래서 가이드들이 나중에 뒤로 커미션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누가 신고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과장 광고 등의 필요한 사항은 공정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해결하겠다, 기준을 정하겠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보고와 검사. 자, 이런 시장군수구청장 이제 개설 허가를 내어준 그 사람들은 시가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지도 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명의자가 그대로 있는 건지,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그 안경업소에서 그 옥스기를 이제 사용한 옥스기 렌즈를 가공하고 나서 남은 폐수에 대해서 직수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위험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폐수 처리 장치를 이제 달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확인하러 오는 공무원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죠. 뭐 모든 곳에 다 확인하러 갈 수는 없겠지만 랜덤으로 이제 정해서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나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러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매장에 찾아왔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니까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경사 협회가 있죠. 물리치료사 협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전국 조직의 협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법인으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 강력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국 조직의 중앙에 그리고 그 밑에 서울시 안경사협회, 부산시 안경사협회, 경기도 안경사협회, 제주특별시 안경사협회 이런 식으로 강력시, 특별시,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지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지부까지는 기본인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라고 하게 되면 서울시 안경사협회까지는 필수 항목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강남구, 뭐 강동구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들은 이제 그때 그 사이즈나 조직 형태에 따라서 또는 뭐 이제 해당하는 범위에 어느 정도의 관리해야 되는 안경사분들, 안경업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지부를 분해 말고요. 지부를 설치하거나 외국에 만들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한 번씩 문제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해가 아니고요. 그 외에 지부를 만들거나 외국의 지부를 만들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분해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지부입니다. 자, 중앙회가 지부나 분해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나 분해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내가 이런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야지만 필요한 협조나 이런 것들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이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 중앙에는 윤리위원회를 둬야 된다. 22조 2에 따른 거는 자격정지 처분인데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이랬을 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품위 손상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의결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여기 16조에서 볼 거는 전국 단위의 중앙회 그리고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지부를 설치해야 되고 지부까지는 필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조직으로 분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해당 지역이 아닌 추가적인 지부를 설치하거나 외국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를 중앙회에다가 둬야 된다. 이런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립인가입니다. 중앙회를 설립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 큰 거는 다 장관이 해요. 허가를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가를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매달 며칠부로 안경사협회 전국 조직에 관한 안경사협회가 생겼고요. 초대 회장은 누구누구이고 조직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공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다 큰 것들은 다 대통령령, 그리고 큰 것들의 인가 허가는 다 장관이 한다라는 거. 자, 다음 협조 의무.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자, 솔직히 안경사에게 협조는 보통 이제 지금 현재 봉사활동 이런 경우들이 좀 많긴 하죠. 근데 이거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의료인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요 라인으로 해서 협조 의무 많이 구했죠. 병원 시설 협조 좀 구원하고 음압병상 같은 경우에 좀 코로나 환자들 격리시킬 수 있는 곳으로 해주세요라고 협조를 많이 구했고, 그 다음에 의료인 수 부족하니까 함께 해주세요라고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다 협조 의무가 되고요. 장관이 협조 공문을 만들어서 중앙회에 보내면 중앙회에서 각 지부 그리고 분해 쪽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 거부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고요. 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어느 안에 해당할 때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 애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 감독할 수 있다.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국민보건 및 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 그다음에 18조 아까 협조 의무였죠. 협조 의무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할 때는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어쨌든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보고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서면 보고도 있을 수 있고 대면 보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은근 시험 문제로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나오니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10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읽기 시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봐두신다고 고생하셨고, 법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쉽지도 않고 졸리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힘내셔가지고 국시 준비하는데 필수 요소니까 잘 하시길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하는데 복생 TV, 복생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2학기 때 국시 준비하는 동안 수험생 기간 동안 최대치 활용을 하시고 꼭 합격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에 복생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